남편을 떠나보낸 게 벌써 5년째였다. 집은 조용했다. 그만큼 외로웠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이불 한 켠이 먼저 보였다. 저녁엔 식탁에 국그릇 하나만 놓였다. 말을 걸 사람이 없으니 하루가 길었다. 어느 날 고향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랜만이었다. 목소리가 반가웠다. 친구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옆집에 방 비었어. 혼자 있지 말고 이리로 와. 그 말이 마음을 움직였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마음의 위로가 될 줄 알았다. 문 하나만 열면 사람이 있고 말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아 보였다. 월세도 지금보다 저렴했다. 혼자 사는데 드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초여름 짐을 쌌다. 빌라는 낡았지만 깨끗했다. 2층 끝에 친구네가 있었고 바로 옆집이 내 방이었다.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문이 마주 보였다. 이사한 첫날 친구가 미역국을 끓여왔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국그릇을 받아들 때 손이 따뜻했다. 고맙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이제 외롭지 않겠네.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웃었다. 그땐 정말 그럴 줄 알았다. 처음 몇 주는 좋았다. 아침마다 친구가 문을 두드렸다. 장 보러 가자고 했다. 시장까지 함께 걸었다. 장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채소를 고르고 생선을 샀다. 친구는 말이 많았다. 이웃 얘기, 자식 얘기, 옛날 얘기를 쏟아냈다. 나는 듣기만 했다. 그게 편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안심이 됐다. 점심은 돌아가며 먹었다. 오늘은 친구네, 내일은 내 집. 밥상머리에 둘이 마주 앉아 반찬을 나눠 먹었다.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몇 가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식사 후엔 설거지를 함께 했다. 친구가 설거지를 하면 내가 행주지를 했다.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물 흐르는 소리도 들렸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생활이 점점 겹쳤다. 아침 산책도 함께, 마트도 함께, 저녁 식사도 함께. 거의 같이 사는 것처럼 느껴졌다. 문턱 하나만 건너면 되니까 자연스러웠다. 친구는 가끔 내 집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 갔다. 나도 친구네 주방에서 국자를 빌렸다. 경계가 희미해졌다. 외롭지 않아서 좋았다. 하지만 뭔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친구가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야 했다. 아프다고 말하기엔 미안했다. 친구는 내가 필요했고, 나도 친구가 필요했으니까. 그런데 필요와 부담은 가까웠다. 가을이 되면서 친구가 자주 아팠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했다. 어지럽다고, 기운이 없다고 했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날이 늘었다. 그러면 친구의 남편이 내 문을 두드렸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목소리는 낮았다. 좀 봐줄 수 있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네 집으로 갔다.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떠다 주고 약을 챙겨줬다. 친구는 미안하다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됐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친구를 돌봤다.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다. 친구의 남편은 일을 나갔다 돌아오면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내 집 청소는 밀렸다. 내 밥은 대충 먹었다. 친구네를 챙기느라 내 시간이 줄었다. 어느 날 저녁 약국에 다녀왔다. 친구 감기약을 사러 간 길이었다. 손에 든 봉투가 무거웠다.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찼다. 복도에 서서 한숨을 돌렸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다. 친구의 남편이었다. 그는 봉투를 보더니 받아들었다. 고생하셨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미소만 지었다. 그가 내 쪽을 잠시 바라봤다. 시선이 무거웠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옆집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슬리퍼 끄는 소리도 들렸다.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군가의 삶이 들렸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주말엔 병원에 함께 갔다. 친구가 진료를 보는 동안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친구의 남편도 옆에 앉아 있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났다. 형광등 불빛이 밝았다. 사람들이 오갔다. 시간이 천천히 갔다. 진료가 끝나고 나왔을 때 친구는 피곤해 보였다. 택시를 탔다. 집까지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 가로수가 지나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무거웠다. 집에 돌아와서도 친구를 침대에 눕혔다. 이불을 덮어주고 약을 먹였다. 친구는 눈을 감았다. 나는 나와서 문을 닫았다. 복도에 혼자 섰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내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켰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웠다. 함께 있는데도 혼자였다. 도움을 주는 건지 의지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됐다. 친구를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도 몰랐다. 경계가 흐려졌다. 식탁에 앉아 물을 마셨다. 컵을 내려놓을 때 손이 떨렸다. 창문 너머로 옆집 불빛이 새어나왔다. 주방 불빛이었다. 친구의 남편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설거지를 하는지 밥을 데우는지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도움과 의지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었다. 며칠 후였다. 친구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에 나가보니 친구의 남편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멈췄다.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짧은 말이었다. 그냥 고마움의 표현이겠거니 생각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별 말씀을요. 라고 답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돌아서서 내 집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았다. 그런데 그 말이 귓가에 남았다. 든든하다는 말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 말이 계속 맴돌까? 생각을 떨쳐냈다.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저 고마운 마음을 전한 것뿐이라고.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낮고 조용했던 그 목소리가. 친구의 입원 날짜가 잡혔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틀 정도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친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혼자 집에 있을 남편이 걱정된다고. 밥은 챙겨 먹을지, 약은 제때 먹을지.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좀 봐주겠다고 했다. 친구가 병원에 간 그날 저녁이었다. 냉장고에 반찬을 미리 만들어 놨다. 국도 끓여 놨다. 저녁 때쯤 옆집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친구의 남편이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눈이 피곤해 보였다. 저녁 드세요. 국그릇을 건넸다. 김이 올랐다. 그는 받아들었다. 고맙다고 했다. 목소리가 작았다. 평소보다 더 낮았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나는 먼저 돌아섰다. 빨리 들어가야 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에도 문을 두드렸다. 죽을 쑤어서 갖다 줬다. 그는 문틈에서 죽그릇을 받았다.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당신은 내게 편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손이 멈췄다.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웃어야 할지, 뭐라 말해야 할지. 입술이 굳었다. 그는 내 얼굴을 봤다.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근데 진심이었습니다. 문이 닫혔다. 복도에 혼자 섰다.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내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등을 문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말이 위로인지 유혹인지 몰랐다. 편하다는 말의 무게를 몰랐다. 그저 친구를 돕는다고 생각했다. 옆집 사람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도움이 기대로 바뀌고, 기대가 의지로 바뀌고, 의지가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다. 옆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주방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새벽 음악이 흘렀다. 누군가 깨어 있었다. 나처럼. 친구가 퇴원했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 걷는 게 힘들어 보였다. 휠체어를 밀어 집까지 왔다. 침대에 눕혔다. 이불을 덮어줬다. 친구는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고생 많았어. 둘 다. 친구가 작게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괜찮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다. 괜찮지 않았다. 사실 괜찮지 않은 사람은 나였다. 그날부터 돌봄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다. 친구는 혼자 일어나지 못했다. 화장실도 부축해야 했다. 식사도 떠먹여야 했다. 하루 3번 약을 챙겼다. 체온을 재고 혈압을 쟀다. 기록지에 숫자를 적었다. 손이 저리고 어깨가 결렸다. 허리가 아팠다. 간병인을 부르자는 얘기가 나왔다. 친구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하지만 형편이 빠듯했다.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 나도 알았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 내가 계속하겠다고 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거웠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찼다.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버거웠다.
장바구니를 들면 손목이 아팠다. 밤엔 등과 허리가 쑤셨다. 파스를 붙이고 잤다. 그러면서도 친구네를 돌봤다. 매일 아침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서 이불을 개고 커튼을 열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밥을 짓고 설거지를 했다. 빨래를 돌렸다. 하루가 친구네 집에서 시작해서 친구네 집에서 끝났다. 책임감이 무거웠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싶었다. 친구가 아픈데 외면할 수 없었다. 오랜 친구였다.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였다. 그런데 동시에 죄책감도 생겼다. 내가 이러는 게 정말 친구를 위한 걸까? 아니면 그저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경계를 지켜야 하는데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건 아닐까? 어느 날 저녁, 친구가 잠든 사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가 흘렀다. 그릇에 묻은 국물을 씻어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아보니 친구의 남편이 서 있었다. 그는 나를 가만히 봤다. 눈빛이 깊었다. 당신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요. 또 그런 말이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놨다. 손을 닦았다. 그를 똑바로 봤다. 저는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행주를 걸고 나왔다.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가 차갑고 어두웠다. 병원 면회를 다녀온 날이었다. 친구가 다시 입원했다. 상태가 악화되어 일주일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택시에서 내려 계단을 올랐다. 다리가 무거웠다. 2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숨이 찼다. 옆집 문 앞에 섰다. 불이 켜져 있었다. 문이 열렸다. 친구의 남편이었다. 그는 나를 봤다. 표정이 지쳐 보였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없으면 이 집이 너무 공허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간절했다. 울컥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정신을 차렸다.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지금 외로움에 기대는 거예요. 그건 어떤 감정도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단단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내 집 문을 열었다.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잠갔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 섰다. 옆집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두 집의 불빛이 동시에 꺼졌다. 복도에 어둠만 남았다.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흘렀다. 이불을 끌어안았다. 가슴이 아팠다. 슬픈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그날 밤부터 며칠을 생각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창가에 서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이대로 계속 옆집에 살 수 있을까? 아니, 살아야 할까? 상황을 정리했다. 우정과 돌봄과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경계가 무너져 있었다. 친구를 돕는 건지 그 남편을 의식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됐다. 도움을 주러 문을 두드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게 책임감 때문인지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선택지를 생각했다.
첫 번째는 계속 옆집에 사는 것. 친구를 돌보고 생활비를 아끼고 익숙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 편리했다.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정했다. 감정의 선이 또 흔들릴 것 같았다. 그 남편의 눈빛을 또 마주할 것 같았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두 번째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 거리를 두는 것. 혼자 사는 것. 외로울 것 같았다. 다시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다. 말을 나눌 사람이 없어질 것 같았다. 생활비도 더 들 것 같았다. 하지만 평온할 것 같았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세 번째는 돌봄만 유지하며 거리를 두는 것. 필요할 때만 가고 필요 없을 땐 선을 긋는 것. 균형을 유지하는 것.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이미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한 번 흔들린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 친구가 퇴원하는 날이었다. 병원에 데리러 갔다. 휠체어를 밀어 주차장까지 갔다. 택시에 태웠다. 집까지 함께 갔다. 친구를 침대에 눕혔다. 친구는 고맙다고 했다. 눈이 축축했다. 미안해.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친구가 작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친구는 내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힘이 없었다. 넌 좋은 사람이야. 정말. 친구가 눈을 감았다. 나는 손을 빼냈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에서 친구의 남편과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다. 내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결심했다. 떠나기로 했다. 우정을 지키려면 거리를 둬야 했다. 가까우면 무너졌다. 선이 흐려졌다. 외로움보다 후회가 더 무서웠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나중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친구를, 그 남편을, 나 자신을 다 잃을 것 같았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다. 조용한 집이 두려웠다. 밤 냄새 나지 않는 복도가 두려웠다. 말을 나눌 사람이 없는 저녁이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두려운 건 없었다. 무너진 마음으로 사는 게 더 두려웠다.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이불, 그릇 몇 개. 살림이 소박했다. 원룸을 알아봤다. 조금 더 외곽이었다. 월세가 조금 올랐다. 생활비가 더 들 것 같았다. 혼자 장을 봐야 했다. 혼자 밥을 해야 했다. 아플 때 챙겨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친구에게 말했다. 이사를 간다고. 조금 멀어진다고. 친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냐고 물었다. 나는 그냥 환경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친구는 아쉬운 얼굴을 했다. 섭섭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했다. 가끔 연락해. 밥이라도 먹자. 친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겠다고 했다. 하지만 둘 다 알았다. 연락이 뜸해질 거라는 걸. 거리가 마음도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이사하는 날 아침이었다. 짐을 들고 복도로 나왔다. 옆집 문이 열려 있었다. 친구의 남편이 문틈에 서 있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고개만 가볍게 숙였다. 계단을 내려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새 집은 작았다. 창문 하나, 방 하나, 부엌이 붙어 있었다. 화장실이 좁았다. 이불을 펴고 짐을 풀었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공기가 달랐다. 낯설었다. 하지만 내 것이었다. 첫날 밤 혼자 저녁을 먹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상을 차렸다. 국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 혼자 먹었다. 조용했다.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들렸다. 설거지를 하고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다. 옆집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슬리퍼 끄는 소리도, 문 여닫히는 소리도, 기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고요했다. 외로웠다. 눈물이 났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가라앉았다. 새벽이 되어 잠에서 깼다. 창문으로 불빛이 들어왔다.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 들어왔다. 일어나 창문 앞에 섰다. 커튼을 열었다. 맞은편 건물이 보였다. 불이 몇 개 켜져 있었다. 누군가의 집이었다. 누군가의 삶이었다. 하지만 내 삶은 아니었다. 아침마다 혼자 일어났다. 물을 끓이고 차를 마셨다. 창밖을 봤다. 장을 보러 나갔다. 혼자 장바구니를 들었다. 무거웠지만 괜찮았다. 채소를 골랐다. 과일을 샀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넣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었다. 저녁은 천천히 먹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었다. 책을 읽기도 했다.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혼자였지만 편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경계를 지킬 필요가 없었다. 가끔 친구 생각이 났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건강은 나아졌을까? 그 남편은 잘 돌보고 있을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말았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다. 거리가 필요했다. 어느 날 저녁 창문 앞에 섰다. 맞은편 빌라를 봤다. 불빛이 보였다. 여러 집의 불빛이 켜져 있었다. 주방 불빛, 거실 불빛, 침실 불빛.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 불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계절에 있었다. 불빛이 보여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봤다. 그게 맞는 거리였다. 외로움은 함께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노년의 위로는 선을 지킬 때 더 오래 간다는 걸 알았다. 가까움은 언제나 경계를 흔든다는 걸 알았다. 창문을 닫았다. 커튼을 쳤다.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고요했다. 평온했다. 혼자였지만 괜찮았다. 당신이라면 외로움 앞에서 문을 열었을까요? 닫았을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